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어제 제가 그 방송을 제가 보내고 난 다음에 조금 제가 너무 이게 철학적이고 추상적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보면 이게 억울한 상황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떤 개인과 개인의 억울한 상황들도 있고 하죠.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협의를 하거나 상대방하고 또는 합의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민사나 형사나 뭐 이렇게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집합 건물에 한해서는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크게 두 부류로 이렇게 탁 나뉘시거든. 크게 보면 한 분은 뭐냐면 자기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구분 소유자이신데요. 제 그 위층에서 뭐 공사를 하면서 저희 이 호실에 물이 떨어지고 누수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 가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은 구체적으로 드리죠. 그렇죠? 아주 이게 정확한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실무적인 것도 질문을 주시는 거는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런데 거기 속에서 그 질문을 하신 분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 다음 단계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호실에도 물이 떨어진다면 다른 호실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시 다른 호실에 다시 말해서 이게 건물 전체에 하자가 혹시 생기지 않았는가도 한번 좀 더 있죠. 살펴보면 어떻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구분 소유권 외에 공용 부분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들. 공용 부분, 총유물인 공용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우리가 이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은 뭐냐면 억울한 상황이라든지 억울한 심정이 있으시면 그래요. 여러분들 그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나만을 위해서 진행하는 건지 어떤 이 사건 처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나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우리 건물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딱 두 가지를 이렇게 딱 구분을 하십시오. 구분을 하시고 그리고 나만을 위한 피해 사항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용조용하게 좀 진행을 하시고 이게 나의 피해가 곧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다 피해가 발생하는 이러한 공동체 전체의 피해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아셨죠?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오늘 좀 아셔야 되고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들 전국 각지에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아주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좀 안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악의적으로 하는 분들이 꼭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들이 악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방향만 말씀드릴 텐데 자,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 호텔 또는 판매시설, 상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데서도 보면 자, 첫 번째 여러분들 관리단이 여러분들 이렇게 분양이 되었을 때 그 분양사가 분양을 했을 때부터 해서 여러분들 수분양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과반 이상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단 조직 구성을 못하게끔 회방을 놓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도 좀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 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게 그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들께서 있잖아요. 이게 보면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과반 이상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관리단 집회를 해서 적법한 관리인과 관리위원, 그 관리규약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또는 표준관리규약, 뭐 4분의 3 이상 동의 못 받으면 표준관리규약을 통해서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관리업체도 새롭게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임을 하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그걸 많이 겪고 있는 데도 있고 겪었던 분들도 있을 텐데 대부분의 악의적인 그 시행사라든지 이런 쪽 있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랬습니다. 악의적인 시행사라든지 관리업체들은 대부분의 어떤 짓거리를 하느냐면 이게 이제 관리단 집회를 끝나고 나서 소송은 딱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한 번만. 우리 측에서 예를 들면 집회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한 번만 딱 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집회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 집회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그 판결 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쵸? 그럼 끝나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소송을 이거 하나만 딱 하면 되는 상황인데 아니면 상대편도 마찬가지고 상대편이 그냥 좀 그렇다면 이렇게 집회 절차가 문제있다면 직무집행정지를 딱 한 번만 하면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게 악의적인 시행사라든지 이게 관련 있는 분들은 뭐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하고요. 뭐 총회효력정지 가처분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뭐 무효소송을 집회 무효소송을 한다든지 이게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한 네 가지를 이렇게 소송을 해버린다고요. 또 그리고 특정한 또 관리위원들에 대해서나 관리인에 대해서 또 직무집행정지를 또 한다든지 이렇게 한 네 건을 한꺼번에 이렇게 막 한다고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왜 그러겠습니까? 시간 끌기 작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말고 어떤 곳이든 소송은 딱 한 번이 딱 소송이 집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상대편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뭐 따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적법한 절차인지 안 한지 마찬가지고 주최하는 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그게 뭡니까? 집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소송 하나로 마무리하면 되고 왜 네 건을 집어넣어 가지고 예? 그 관리단 자산이잖아요, 전체가. 소송 비용 낭비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안타깝다고요. 왜 그렇게 네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행사라든지 이런 악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저 서울부터 해가지고 특히 이제 저기 속초, 저 인천 이런 쪽에 보면 엉망이죠. 속초 같은데 상당히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소유자 분들께서. 왜? 그 운영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랬습니다. 관리인처럼 행동하면서 별별 소송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 끌기 작전하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상당히 시간이 한 3개월이면 끝나는 상황을 집회에 대해서만 그 끝나는 상황을 6개월, 7개월, 8개월 동안 이렇게 이적이적 연기시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소유자 여러분들을 지치게 만들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밖에는 더 보이겠습니까? 단지 집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뿐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또 보면은 호텔이나 상가든 판매 시설이든 아주 큰 데 많죠.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그 전임 예를 들어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의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꼭 문제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저렇게 관리단 집회를 해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이 선출되었다라고 하면 소송 한 번으로 딱 끝나면 돼요. 그래, 한 번으로 집회에 대한 소송 한 번만 끝나면 된다고요. 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업무방해 금지나 뭐 아까 말했듯이
예? 직무집행이나 무효소송이 다 뭡니까? 다 뭡니까?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 뭐죠? 집행 절차가 적법하냐 부적법하냐 이거니까 딱 하나만 하면 되지 왜 그걸 많이 하느냐라고 하는 건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사람,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한다고, 거짓거리를 한다고요. 이 관리단 자산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으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변호사분들도 물론, 뭐 여러 가지가, 본인들 나름대로의 법리를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는 있겠지만, 방금처럼 이런 소송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무조건 만회가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변호사분들도 있죠. 변호사가 여러분들 된 이유가 법을 알고자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회 정의, 응? 그런 것도 있지만 그 경제적인 효율과 효과성 이런 부분도 충분히 보고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은 선임료 받으면 그만이겠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다면 소유자분들이 그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다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소유자분들이 각출을 하든지 이렇게 한 거잖아요. 소유자분들의 비용을 가지고 결국에 소송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이게 뭔 짓거리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 집합 건물이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렇지 않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그렇지 안 돼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소유자 여러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거. 소유자 여러분들끼리도 있죠. 되도록이면 이게 말씀을 할 때 험한 말을 주고받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서로 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모르는 사람한테도 소유자분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도 뭐 밴드 같은데 댓글에다가 이 뭐를 욕지거리를 하지 않나 뭐를 하지 않나 이거 왜 그렇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리고 상대편도 무슨 도움이 된다고요. 제 말은 그런 어떤 감정적인 욕이라든지 그 허위 사실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떤 부분에 그 나름대로의 주장할 것이 있다면 그 주장에 대한 이유와 이 근거를 명확하게 이렇게 보고 그리고 사실관계라는 부분은 상대편이 어떤 주장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유와 근거가 있으면 그 부분을 사실관계를 따져서 거기에 따라서 이유와 근거를 이렇게 마련해서 있죠. 그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 험악하게 이야기하고 뭔 짓거리입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내가 나이가 여러분들이 어리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 어리다면 어리다면 계몽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성인이잖아요. 나이가 지금 이제 20살 이상 된 성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뭔 짓거리입니까? 뭔 짓거리? 소유자 여러분들이나 입점주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고쳐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금 뭐 어떤 사회인데 여러분들도 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있을 거고 또 친척들도 있을 거고 또 결혼한 분들 자식까지도 있을 텐데 이게 험한 말을 쓰가면서 말이죠. 그게 무슨 여러분들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던 것을 꼭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좀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절대 그러지 않도록 좀 하시기를 좀 제가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게 연락을 오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제가 문자나 카톡이나 많이 오시는데 저는 반드시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이름하고 그곳이 어느 곳인지 그러니까 물어보자. 왜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좀 악의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억울한 심정이 있으시면
반드시 이런 문자를 보내실 때도 본인의 이름하고 어느 곳인지를 반드시 밝히고 그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적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왜 억울한 심정이 있으면 그렇게 적어도 왜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볼 때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억울한 상황이니까 꼭 밝히는 게 뭐가 문제 있습니까? 꼭 밝히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보통 그래요. 공개적이지 않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단체든 어디든 보면 그런 사람들 대체적으로 보면 좀 엄중하죠. 좀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고요.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 그 행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봐왔을 것 같다고 봅니다. 자, 오늘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도 제한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겠지만 내용이 없는, 다시 말해서 경험이 없는 사고, 이성 있죠? 이거는 공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경험이 없이 있죠. 그 이성적인 판단만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 뜬구름 잡기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둘째, 개념이 없는 또 이성이 없는 여러분들 논리적 판단이라든지 많은 지식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없으면 있죠. 이성적인 것이 없는 직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맹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우물안 깨구리인데 조그만 것이 모든 것 단 것처럼 아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또 보면은 이게 참 보면은 좀 안타깝죠. 그런 분들도 보면 여러분들은 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상당히 집합 건물에는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가져가야 된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시라는 겁니다. 내용이 없는 다시 말해서 경험이 없는 사고 이성은 공하고 개념이 없는 다시 말해서 이성이 없는 또는 지식이 없는 직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한 주 또 잘 보내시고 어제 제가 너무 추상적인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서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